오늘은 사과원 제6차 방제 약재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6차 방제 경북대학교 살균제는 델란입니다.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라이몬, 디밀린, 파밤탄, 메치, 노몰트, 카스케이드입니다.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살포 시기가 6월 상중순이에요. 그러니까 6월 상순에 살포해도 되고 6월 중순에 살포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5회차에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약재가 노몰트인데 이미 5회차에 살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5회차가 좀 빠르다고 생각되어 살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회차에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살균제는 후론사이드, 살충제는 팔콘, 그리고 살비제 온사랑입니다. 6회차 방제약재 살포 시기는 6월 중순입니다. 저는 6월 19일 날 살포합니다. 그럼 6회차 방제약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델란입니다. 델란은 5회차 동호회 방제약재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델란은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약재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델란 같은 약재는 사실 어느 정도 약재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과 방제할 때 사용하는 유명한 약재들은 몇 가지는 작용기작이라든지 주성분, 약재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델란 작용기작은 카지오 보호살균제입니다. 주성분은 디티아논, 적용병에는 갈반, 탄저, 견문이 썩은병, 전문이 낙엽병에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반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살균제는 치료 효과는 없고 예방 효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델란은 보호살균제인데도 예방 효과도 있고 초기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란은 6월 초순을 전후해서 갈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약재는 살포하면 약효 지속성이 오래가요. 그리고 비에 견디는 성질인 내우성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델란을 살포할 때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전착제 혼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약재는 기능성 전착제 관로하고 침달형, 고착형 등 관로닫고와 혼용할 경우에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란은 전착제를 함부로 혼용하면 안 되는 약재예요. 제가 사용하는 전착제인 침투 마스터 K 같은 거는 침투성이 있어요. 침달형이라 그랬거든요. 침달형은 침투성이에요. 침투성이 있는 전착제하고는 혼용하면 안 되고 고착성이 있는 전착제하고 혼용해서도 안 됩니다. 고착성이 있는 것은 케어스, 레이트론, 아비온 같은 약재가 고착제예요. 그런 고착제하고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의 경우 로발루론이 함유된 약재와 혼용할 경우 약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용하시면 안 돼요. 지난 회차하고 이번 회차에 사과연구소 살충제가 라이몬, 디밀린, 파밤탄, 메치, 노몰트, 카스케이드거든요. 그 중에 라이몬의 주성분이 로발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델란을 살포하시는 분들은 라이몬을 함께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을 살포할 때 살균제만 살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죠? 보통 살균제 하나에 살충제 하나를 혼용해서 살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살비제인 응애약을 섞어가지고 3가지를 혼용할 경우도 있죠. 사실 농약은 단독 살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단독 살포하면은 사흘 내내 SS기를 돌려야 되죠. 그러므로 보통은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1대1로 혼용합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방제력은 살균제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살충제 방제력이에요.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억지로 2가지를 매치를 시켜놨지만도 2가지를 혼용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용 여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살포하는 살균제하고 살충제가 혼용 가능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방제력에 나오는 살균제하고 살충제도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혼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혼용을 하거든요. 약재를 혼용하는 게 왜 두려운가 하면은 혼용 불가 약재끼리 혼용을 할 경우에 두 약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약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성분이 다른 두 약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두 약재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약효가 없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정상적인 약효보다는 약효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경북대학교 살균제 방제력과 사과연구소 살충제 방제력은 혼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과 방제력은 사과연구소에서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동시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용 가부도 함께 고려해서 방제력을 만들면 좋거든요.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혼용 가부는 우리 농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혼용하느냐, 저도 사실은 혼용 가부표를 보기는 봐요. 그렇지만도 거기에 혼용 가부표에 보면은 혼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은 그냥 혼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방제력에 있는 걸 혼용 가능 약재에 없다고 해서 안 넣으면은 다른 약재를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약재처럼 델라는 특정 성분 포함된 약재하고는 혼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재는 절대로 혼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델라는 라이몬하고는 혼용하지 않는 게 좋다. 특정 약재 설명서에 어떤 성분하고 혼용하지 말라고 한 거는 절대로 혼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농약은 알칼리성 약재하고는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농약은 대부분 약산성에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알칼리성 물질하고 만나면 약효가 떨어져요. 델란도 알칼리성 약재하고는 혼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칼리성 약재의 대표적인 게 보르도액이죠. 6월이면은 갈색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농가가 많아집니다. 보르도액은 살균제하고는 혼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살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 델란을 혼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재는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델란을 살포하고 옷이 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란을 살포하고 몸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델란 살포 후유증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이미 제가 5회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과연구소 5회차 살충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5회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회 6회차 방제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호회 6차 방제 살균제는 후론사이드, 살충제는 팔콘, 응애약은 온사랑입니다. 먼저 후론사이드입니다. 후론사이드 작용기작은 다5, 주성분은 플루아지남, 적용병에는 갈반, 탄저, 곁무늬 썩은병, 전무늬 낙엽병, 그리고 흰날개 무늬병, 백무누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작용기작 다는 병원균의 호흡 및 에너지 생성을 못하도록 해서 살균작용을 하는 기작입니다. 후론사이드는 보호살균제는 아닙니다. 작용기작이 다 오기 때문에 보호살균제는 아닌데 작용기작 다는 보호살균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후론사이드는 보호 위주의 살균제예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사전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비에 견디는 내우성이 우수합니다. 후론사이드 많이 살포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약재예요. 그런데 후론사이드를 살포할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후론사이드는 기능성 전착제, 즉 침투성이 있거나 고착성이 있는 전착제와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와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착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후론사이드를 살포할 때는 전착제를 혼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론사이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약 살포하고 바로 적과나 도장지 제거 이런 작업을 하면요 몸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후론사이드를 살포하고는 당일날은 사과밭에서 작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날은 놀러 가시는 게 좋아요. 살포를 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도 가려운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체질이 브론사이드하고는 잘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호회 살충제는 팔콘이에요. 작용기작은 18, 주성분은 메톡시프로자이드, 적용해충은 복숭아, 심식나방, 입마리나방, 즉 나방류 전문약제입니다. 작용기작 18은 곤충 생장 조절제예요. 영어 약자로 IGR이라고 하거든요. 이 약제는 해충의 탈피, 껍질을 못 벗도록 해서 살충작용을 하거든요. 작용기작 18인 약제는 곤충 생장 조절제이기 때문에 해충 발생 초기에 살포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제는 나방류에만 작용해요. 그래서 천적이라든지 유용 곤충에는 안전합니다. 다음은 응애약 온사랑입니다. 온사랑은 합제예요. 두 가지 주성분이 혼합된 약제거든요. 작용기작은 6+4A, 주성분은 아바맥틴 그리고 아세타미프리드입니다. 적용병해충은 아바맥틴은 응애, 아세타미프리드는 복숭아 순나방하고 진딧물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제를 살포하면은 나방도 잡고 진딧물도 잡고 응애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기작 6은 뭐냐면은 해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충작용을 하는 항생제입니다. 작용기작 4A는 해충의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충작용을 합니다. 작용기작 4A는 대부분 침투 이행성이 있습니다. 이 약제 주성분인 아바맥틴은 미생물에서 추출한 천연 항생제예요. 그래서 응애에는 아주 잘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응애 잘 들으니까 아바맥틴 성분의 응애약만 1년 내내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응애약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한 가지만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애가 내성이 생겨요. 안 죽어요, 살포해도. 그러면은 응애약을 살포해도 응애가 살아있어서 응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약제 주성분을 보시면 아바맥틴, 아세타미프리드, 미탁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탁제는 약제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미탁제로 만들어 놓으면은 확전성, 그러니까 확산되어 퍼지는 성질이 아주 좋아요. 응애약은 잘 퍼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약제는 응애약으로서는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이상으로 제6차 방제 약제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